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이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32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02-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예. 예, LG화학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38만 원에 100%예요. 38만 원에 100%를 사셨어요. 예,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한 번에 100%를 들어가셨습니까? 예. 한 번에 들어가신 거고요. 아니, 투자금이 작으니까. 아, 예, 그러세요. 예. 예,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 얼마 정도 갈지가 궁금하죠, 목표가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함께 정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그 목표가를 달성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기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 의견 들어볼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박성일 의원.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42만 5천 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상승분 전체를 지금 제품 가격으로 전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조금 낮아질 거다라는 예상치가 있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컨센서스 하회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한다고 하면 43만 4천 원이었던 직전 고점 정도를 다시 보고 하시는 건데 일단은 박스권에서 첫 번째 탈피해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같은 패턴인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포트에 없던 종목을 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부양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거냐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중국도 경기가 반등을 한 상황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보다 더욱더 유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투기 세력들 거래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수요가 확대가 돼서 유가가 상승할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품 가격 상승을 조금 천천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LG화학이 지난해와 같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1분기까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 2개월 정도의 횡보 이후에는 다시 한번 43만 4천 원에 도전을 할 텐데 43만 4천 원 정도에선 정리를 절반 정도 하시고 거기서부터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LG화학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TC엔코라는 종목인데요. 19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50%십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접근 방법 자체를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TC엔코 지금 찾아보니까요. 뭐 지금 TS 건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 격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출액도 작고 지금 매출액은 작은 상태인데 적자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좀 일시적으로 좀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지금 자본금을 계속해서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게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추세 매매다 아니면 기업 가치를 보고 매매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일단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수급적인 방향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지금 갭 돌파가 좀 나왔었죠. 근데 좀 밀리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 230원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매수세는 지금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음봉이 지금 나와주고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안착이 못하면 밑으로 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 한 70%의 물량은 좀 더 쉬고 나서 종가상에 21선이 지금 210원이죠. 210원. 210원 라인이 이탈하면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종목의 지금 흐름을 본다라면 물론 상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흐름이 있지만은 대응 자체가 안 되신다라면 일단은 이런 종목은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갖고 계신 물량의 70% 좀 더 쉬고 나서 종가상에 210원이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좀 전량 매도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는 거니까요. 지금 가격대에서 짜주신 전략대로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TNC 앵코 봤고요. 이번에 볼 문자 종목은 코텍인데요. 3000번님께서 코텍을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사도 되겠습니까? 예, 사셔도 되는 종목인 거는 확실한데요. 예. 일단 언제 사느냐가 조금 문제겠죠. 아무래도 가격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수익을 기다리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단 싸게 사시는 데만 주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관련된 비중이 전 세계 50%, 두 대 중에 한 대는 코텍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지노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만 있다고 보면 시장 점유율에 큰 변동이 없을 시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강원랜드만 하더라도 일단은 카지노 증설이 계획이 돼 있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조금 목표로 해갖고 증설을 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를 할 텐데, 대부분의 국가들도 카지노를 줄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부 규제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크게 규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개인 돈으로 개인 판단해야 하는 건데 정부에서 활성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한 규제 정책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텍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점유율,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이 카지노가 조금 활성화된 나라의 매출처만 조금 더 확보를 해준다고만 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주가는 레벨업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거래량이 조금 없는 게 아무래도 흠이면 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PR이 9배, 8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싼 구간인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윗꼬리, 아랫꼬리를 많이 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추세선의 중심에 있는 61선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일단은 이 부근에서 밑으로 깔아놓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밀릴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현재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PR 12배, 13배 정도까지 봐서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선, 61선 이탈 시에는 일단은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텍 사도 되는데 분할 매수 맞겠다 하셨고요. 이번에는 또 전화 한 통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돼 있을지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월 말에 13,000원에 10%인데요. 2월 말쯤에 13,000원에 10%? 1월 말에, 1월 말에. 1월 말에요? 예, 예. 주가가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빠졌네요. 예. 예, 비중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뭐 좀 올라갈라나 어쩔라나 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가지고요. 예, 그러세요? 예. 예, 주가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고, 주식을 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잘 모르니까요. 예, 그럼 기업에 대한 분석도 좀 해드려야겠네요.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 13,000원의 10% 비중이니까요. 뭐 충분히 뭐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4분기에 이렇게 좋지는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한 50억대를 다시 한번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셔야 될 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 수혜주를 많이들 좀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얘기도 맞긴 맞지만 임플란트 자체가 굉장히 좀 고가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돈이 없으신 분들은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민 소득이 좀 증가하는 그 소득 증가 수혜주다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대해서 매출 증가나 뭐 영업이익 증가를 지금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는데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매출 증가가 나오는가가 관건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기대감 자체는 중국 시장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쯤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붙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되는 구간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올해 1월이죠. 1월 달에 14,550원을 찍고 나서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21선이 계속해서 좀 강한 저항대로 지금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지지선으로 봤을 때는 11,000원선, 그러니까 11,000원선이 일단은 1차적인 좀 지지선이죠. 그래서 11,000원이 이탈이 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문제인데, 근데 이제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11,000원보다 더 빠진다라면 저평가 구간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11,000원을 이탈한다 그래갖고 덥석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안 좀 들고 계셨다면은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한 달 동안 11,000원에 대한 지지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은 일단은 좀 보류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의 평균값이 11,000원을 조금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일단 추가 매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보시면 61선 한 13,000원 구간까지,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 61선보다 좀 윗가격인데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 때문에 밀리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고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스타 임플란트 받으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빅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1,810원에 20% 사셨다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4월 중순쯤에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발사하겠다는 소식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위험도가 올라가면서 오늘 방위산업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요. 오늘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오늘 매수하셨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것 같은데요. 예.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 테마 중에서도 조금 약세, 스페코보다는 조금 잘 못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추세적으로는 빠지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부각돼서 그때마다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있죠. 뒤로 가시면서 쭉 보더라도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밀린 이후에는 개인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는 원위치를 시키거나 그것보다 더욱더 상승을 시키죠. 반대로 말하자면 방산주는 추세적으로 일단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하지만 반등 이후에 추세를 이어간 적이 열에 9번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정말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크게 대대적으로 좀 부각이 됐을 때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1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오늘 지금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양봉으로 돌려서 종가를 마감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일단은 방산주 테마 같은 경우는 추세를 가장 이어가지 못하는 단발성 테마주의 대표적인 테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나오시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바로 매도하시는 게 손실을 줄이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방위산업주는 이렇게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단기간만 오르고 빠지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손실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볼 텐데요. 효성 보겠습니다. 효성을 75,000원에 10% 사셨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효성은 홍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예.
효성 같은 경우는 일단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좋은 흐름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업 구조,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산업자의 뭐 타이어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스판덱스,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중공업 부분에서 변압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제 풍력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좀 좋지만은 지금 자회사 문제가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능 기업 쪽에 대한 지금 자금 지원은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실적 악화의 좀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일단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면에 일단은 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21선에 대한 안착이 나와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세 압박은 강하지만은 매수세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선 W자 패턴이 좀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1선에 대한 안착이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세가 강해서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는 건 아니지만은 매수세도 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지금 저항대인 만큼 21선에 대한 안착이 있은 다음에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21선에 대한 확실히 안착이 나온다면 그때 대응을 하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한 66,500원 선 왔을 때 그때 가서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봤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또 볼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현대 BNG 스틸입니다. 15,3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고요.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9517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예, 일단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고 나오시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크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스테인레스 강판이죠.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강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간단할 것 같고, 이런 강판들을 만들기 위해서 철강을 좀 수입을 하는데 이런 수입하는 것들 대부분이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대표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급락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피해만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2, 3년 동안 보여왔던 성장세를 앞으로도 조금 폭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도나 중국 쪽에서 조금 현대 기아차가 매출이 많이 잡혀야 되는데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성장률 자체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 엔화 약세에 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우려도 많이 작용을 해서 현대 BNG 스틸 그동안 추세적으로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현대 BNG 스틸도 조금 좋은 모습 보여왔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대 기아차의 매출 감소, 영업이익률 감소 같은 경우가 현대 BNG 스틸에는 직격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차손뿐만 아니라 전방산업 매출 감소에 따른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추세를 이루기보다는 15,3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약간 박스권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변경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내수주 위주로 포트를 가져가시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해는 안 볼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매수가 왔을 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봤고요. 이번에 현대 모비스 볼게요. 현대 모비스를 11만 7,300원에 저가에 잘 사셨는데요. 비중은 22%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월 15일쯤 고가에 팔 수 있는 매도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또 한 번 상승이 올까요? 라고 8466님께서 보내셨는데요. 홍 팀장님. 네. 예. 일단은 주가 자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고점인 것 같은데 당장에 지금 매도하실 때는 그 가격에 파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특히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때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어디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뭐 3월 15일에 팔라고 했던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장한 것만큼 성장할 수가 있을까가 상당히 좀 문제점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그러니까 글로벌 MS를 조금씩이나마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지금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정가시켜야 될 텐데 원자재 값을 올린 만큼 차값을 올려받지 못한다라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차값을 더 올렸을 때 만약에 지금 국제적으로 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가 상당히 좀 의문으로 좀 남는데 일단은 이것저것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 상승한다면 좋지만은 반대로 점유율이 상승하지 못한 채로 경쟁만 심해지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국면에 좀 놓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봉을 보셔도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28만 3천 원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셨을 때는 26만 8천 원이겠죠. 종가상으로 봤을 때 26만 8천 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매도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고점, 단기 고점 30만 이상까지는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수급 악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지주사로 전환된다면 최대 수혜주가 현대모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가 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한 이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이어서 문자 종목 볼게요. 우리금융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금융을 12,400원에 30% 사셨습니다. 9787님의 종목이고요. 우리금융은 다 셌죠, 오르네요. 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좀 한 경향이 있죠. 우리금융이 왜 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이제 유럽발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손 충당금을 너무나 많이 쌓았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당국의 규제에 따라서 PF 관련된 대출들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너무나 많이 쌓았는데 올해 이제 유럽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죠. 지금 유럽에 대한 안정성이 차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부채의 거의 70%를 탕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적 디폴트로 가든 그렇지 않은 무차별적 디폴트로 가든 상관없이 그냥 30% 정도의 손실만 떠안으면 되는 상황인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금융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이유를 보면 대손 충당금이 제일 많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외환은행 다 포함해도 우리금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실적으로 환입된다고 봤을 때 우리금융의 이런 그 주식 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원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오버행 이슈가 나타나고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2,400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닷새째 올랐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서 한 번 더 14,000원 터치한다고 하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 한번 하시고 은행주 매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국내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 모두가 일단은 현금성 자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수익을 내려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같이 기관이랑 접근을 하셔서 14,000원 정도에서는 전량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시고 은행주나 증권주는 조금 기피를 하시고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을 때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금융 봤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ISC를 324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9,400원에 40%시라고 합니다. 홍 팀장님. 네.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손실 중이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주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근데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현재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틀로 봤을 때는 121선 8,700원이죠. 8,70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시면은 12,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 관점 8,700원 이탈 시는 손절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소켓 자체가 소모성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좋고 그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만 있다라면은 매출 성장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 관점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서 서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현재 노령 인구가 104만 9천여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노령 인구 비율은 2005년 7%대에서 2007년 8%대로 올라섰고 2009년 9%대로 올라서는 등 매년 0.5%포인트씩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 을지로동이 18.9%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 신림동이 5.2%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핵테러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됐고 북한을 목전에 둔 우리도 핵테러 위협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행된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테러 가운데 가장 가공할 테러가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핵테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열리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목적은 전 세계 핵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되는 서울 정상선언문을 통해 진전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가 4.11 총선의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야권 단일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서울 관악구 을에서 관악구청장 출신의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희철 의원을, 고 김근태 고문의 부인 인재근 후보는 도봉구 갑에서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의 통합진보당 200만 후보를 각각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와 노회찬 대변인도 각각 승리했고 야권 대권 주자인 민주당 정세균, 정동영 의원도 승리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현금 활용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19일 오전 9시 팀 쿡 최고 경영자와 피터 오펜하이머 최고 재무 책임자가 현금 활용 방안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말 현재 976억 달러, 하나로 약 110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쿡 CEO는 지난 2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솔직히 980억 달러의 현금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액수라며 배당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애플의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 전문가들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달 말일입니다. 3월 31일에 부산에서 진행이 되고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오후 2시에 또 강연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